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한 발씩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은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게 되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는데,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도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린 미군 항공기들은 여기 보이는 에놀라기에를 비롯해 전부 미 육군 항공대 소속이었는데, 앞으로의 전쟁에서 또 있을지도 모를 핵폭탄 투하 작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고 욕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미 해군이었습니다. 핵전쟁에서 해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도 참가했던 마크 미처 제독이었습니다. 미처 제독을 비롯한 미 해군의 수뇌부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항공모함을 이용해 적 영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막 끝난 이때쯤에는 태평양 혹은 대서양을 건너가는 대형 폭격기보다는 항모 함재기가 핵폭탄을 싣고 적의 영토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용 가능한 핵폭탄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이를 탑재할 함재기의 크기도 매우 커야 했으며, 따라서 항공모함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과는 훨씬 달라야 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에서 핵폭탄을 싣고 항공모함에 탑재될 항공기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여기 보이는 것이 1948년에 첫 비행을 마친 P-2 넵튠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폭격기들은 육지에서 이륙했지만 좁은 항모에서 핵폭탄을 싣고 뜨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고, 이런 식으로 로켓 부스터를 이용한 이한 방법이 고안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의 항모는 45,000톤급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인데, 상당히 큰 항모이지만 P-2 넵튠이 이함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 해군이 핵공격을 위해 새로 만들 항모에는 이런 넵튠급 폭격기가 최소 12기에서 많게는 24기 탑재될 예정이어서 사진의 45,000톤급 항모보다도 훨씬 더 큰 항모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8년 10월에 나온 미 해군 새 항모의 상상도인데, 만재 배수량이 83,000톤에 이르는 초대형 항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핵폭탄을 실은 대형 함재기에 이착함에 최대한 지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항모에서 볼 수 있는 비행갑판 위의 함교도 없애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폭격기가 이함하기 위해 비행갑판이 특히 더 단단해야 했고, 경납고에서 위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비행갑판 구조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는 경납고가 아닌 비행갑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항모를 방어할 전투기를 많이 실을 수 없어서 주변에 최소 2척의 항모가 따라다니면서 상공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용 항공기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비행갑판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경납고 옆을 통해 항공기가 비행갑판으로 올라오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해군은 1949년 예산에 이 항공모함 건조 비용을 요청했으나 미 정부가 이미 함정 건조 예산이 초과되었다며 난색을 표명해 미 해군은 다른 함정 2척의 건조를 포기하면서 새 항모 건조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새 항모의 건조를 1948년 여름에 통과시켰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서 새 항모에 CBA-58이라는 번호가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새 항모의 건조를 계속 반대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2차 대전이 끝난 2년 뒤인 1947년 9월 18일에 새로 출범한 US 에어포스 미 공군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핵공격을 자신들이 보유한 전략폭격기를 이용해 수행하기를 원했고, 핵무기를 이용한 작전의 주도권을 해군에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군이 원하는 새로운 항모 건조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이미 항모 건조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였지만 미 공군의 방해와 이로 인한 해군과의 대립은 1949년에 들어와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1949년 4월 18일 새 항모가 착공되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착공 5일 후인 1949년 4월 23일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루이스 존슨은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건조 취소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존슨이 2차 대전 종전 후 국방예산 삭감에 주력했고 핵무기가 개입된 장거리 전략폭격을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미 공군이 내부 알력 다툼에서 결국 해군을 제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 해군 장관 존 설리번과 부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건조가 착공 5일 만에 취소된 사건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군비 축소 분위기에 더해 새로운 주력 무기로 등장한 핵폭탄의 사용을 놓고 새로 등장한 집단인 미 공군과 전통의 미 해군 간의 대립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비 축소 분위기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